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서 바라본 세계 경제의 변천과 비트코인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영국 어느 공작의 아들의 개인 과외를 하면서 유럽 각지를 여행한 후 1766년부터 1776년까지 10년 동안 자신의 서재에 파묻혀 지내면서 저술한 책이 국부론입니다. 경제학과 거리가 먼 철학자였던 그가 여행을 통해 경제학에 대한 관심과 식견을 가지게 된 것인데, 국부론의 초안을 작성할 때 친구에게 나는 요즘 시간을 때우려고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네 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책이 국부론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국부론에 대해서 국부론은 좋은 책이 아니다, 위대한 책이다 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가 국부론을 저술할 당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부의 원천은 토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중세에는 토지가 많을수록 부자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식민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금과 새로운 문물들은 그간 땅만 있으면 돈이 굴러 들어오던 경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 무역이란 장르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전통적으로 우수한 토지를 바탕으로 중농주의를 채택한 프랑스나 신대륙을 바탕으로 넘쳐나는 금과 그 새로운 문물들을 중점적으로 한 상업, 즉 중상주의를 표방하던 에스파니아라는 양강의 흐름을 제치고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성장한 영국이 세계적 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분업이라는 방법만으로도 240배의 생산성을 향상시켰고, 화폐의 사용과 전기기관, 규모의 경제, 수상을 통한 수송 등의 도입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의 형성과 그 본질에 관한 연구, 즉 국부론에서는 인간의 이기심과 경쟁으로 하여금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열심히 일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이 소수가 아닌 시장 참가자 전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인간은 각자의 이기심으로 최선의 생산과 소비를 택하며 이는 곧 공공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되면 생산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적의 이윤을, 소비자는 최적의 가격으로 최대의 만족을 이루는 서로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게 되며, 이를 유지하는 힘이 바로 시장 속의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상 현실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담 스미스도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정직하고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돈이 걸린 문제라면 사람들은 이 개념을 엄청나게 악용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한 보이는 손은 정부와 같은 특정 집단의 혹은 소수의 이익 집단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의 의지대로 가격이 임의로 조절되거나 독과점 현상으로 자원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아 시장의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이기적인 개인의 사사로운 영리활동이 사회 전체의 공적 이익을 정진시켰다는 의미로 세계 경제의 가격기구를 지칭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보이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는 손은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았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 이후 130여 년이 흐르고 세계 경제의 패권이 미국으로 왔을 때 국부론에서 예견했던 보이는 손은 19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설립으로 현실화되었는데,
이때부터 세상의 경제는 미국 정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JP 모건을 필두로 한 미국 상업은행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대가로 시중은행들의 수익을 보장해 줬는데 매년 6%의 배당금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배당금은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돈을 빌려서 발생한 이자로부터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돈을 빌릴수록 JP 모건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는 보이는 손은 마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기에 앞서 아들에게 나는 이번에 가위를 낼 거야. 그러니 너는 바위를 내도록 해라 라고 알려주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런 보이는 손들의 횡포는 월가에도 영향을 주었고 국민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아버지가 일부러 져주는 게임을 이겼다고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일 때 언제든지 아버지가 아들과의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연방준비제도이고 아들은 월가의 고객인 투자자들인 것입니다. 정부는 불의한 심판관과 같습니다. 이런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나타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준이 알려주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반대한다. 보이는 손을 떼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 가격을 신뢰한다 라고 주장하는 혁신적 아우성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비트코인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파월의 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판관인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알려주는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고 좋아하는 JP 모건이 더 이상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당하게 연준과 정부를 향해 제비 뽑기를 신청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100여 년의 기간 동안 보이는 손들이 누려온 기득권을 회수하여 18세기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시장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세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농주의와 중상주의가 이끌던 세계 경제의 틀을 산업혁명이라는 발전을 바탕으로 한 영국이 패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1세기가 흐른 다음 미국으로 경제의 패권이 넘어가고 아담 스미스가 예견한 보이는 손이 경제를 가로막은 지 100년이 도래할 즈음에 비트코인은 당시 에스파니아가 표방하던 새로운 경제인 금과 새로운 문물의 교류였던 무역의 네트워크를 새로운 디지털 금과 금융 인터넷으로 재현하려는 것은 아닌지, 중농주의와 중상주의 양대 체제 속에 파워풀하게 등장했던 산업혁명처럼 비트코인은 마르크스와 케인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대 체제 속에서 새로운 혁명이라 할 탈중앙화 금융의 가치를 들고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